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명사하고 형용사하고 동사를 다 설명했잖아. 웃지 마. 자, 명사는 짧게 말하는 거하고 길게 주어하고 동사를 해서 말하는 경우로 나눠져 있다 그랬지.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를 낄 때는 무조건 그 앞에 접속사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접속사하고 주어하고 동사를 껴서 그것이 명사 역할을 하면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형용사 역할을 하면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부사 역할을 하면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명사가 짧게, 명사가 주어하고 동사가 없이 단어들을 이어서, 왜요? 왜? 단어들을 이어서 만들게 되면 부정사나 동명사나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넣어서, 여기서 말하는 의문사구는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넣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주어의 자리에 쓸 수도 있고 목적어 자리에도 쓸 수 있는 상황인 거지. 자, 그런데 접속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명사절에 사용하는 접속사는 뜻이 없는 접속사 대수로 이끄는 거 하나, 두 번째는 if하고 whether를 통해서 뭐뭐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뭐뭐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if하고 whether를 사용해서 접속사로 명사절을 만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의문사를 이용해서 의문사를 접속사로 사용해서 쓸 수 있는데, 다만 의문사를 접속사로 써서 의문사의 뜻이 살아있으면 간접 의문문, 의문사의 뜻이 살아있지 않으면 사실은 관계사로 넘어가면서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로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형용사, 동사에서 만들어지는 형용사는 한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두 단어가 될 수도 있어. 그런데 한 단어가 되면 앞에서 뒤로 꾸며주지만 두 단어 이상이 되면 무조건 뒤에서 앞으로 가. 다만 기본적으로 과거 분사는 후위 수식이 더 많아요. 뒤에서 꾸며줘.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흔히 보면 he had a car, he had a car. 그 다음에 여기가 wash야, washing이야, washt야? washt야. 선생님 왜 한 단어인데도 이걸 이렇게 써요? 과거 분사는 주로 후위,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단어를 할지라도 이런 식의 문장이 사실은 가능하게 되는 거지. 네? 아니. 아니,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관계사, 형용사가 길어지는, 형용사가 접속사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길어지는 표현이 관계사까지 지난번에 설명했어. 자, 그럼 이번에는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동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알아야 돼. 하나는 시제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태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태가 뭐냐면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를 나타내는 거야. 태가 뭔데요? 태도할 때 태자지 뭐야. 태도 좀 바로 해라 이놈아 라고 할 때 태도야. 그러니까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스스로 하는 동작, 스스로 하는 동작 표현을 나타낼 때 그것을 능동태라고 하는 것이고, 주어가 스스로 동작을 하되 거기에 목적어가 존재하면 목적어를 주어로 다시 문장을 표현할 때 수동태를 쓰거나, 혹은 주어가 스스로 하지 못하고 당하는 입장, 주어가 당하는 입장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우리는 뭐를 사용하냐면 수동태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와 능동태는 동전의 앞모습과 뒷모습처럼 똑같이 붙어 다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시제는 시간의 제목 얘기하는 거야. 알지? 모두 시제에는 기본 시제가 6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 기본에다가 완료자가 붙어서 기본이 6가지인데 여기에 완료자가 붙으면 완료 시제는 모두 몇 가지가 되겠냐? 6가지. 그래서 시제는 모두 합쳐서 12가지가 돼. 그러면 동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태하고 시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제의 기본 6가지와 완료 6가지를 능동태로 표현한다면 사실은 수동태도 몇 가지로 변환이 가능한 거야? 12가지로 변환이 가능한 거야. 그것이 연결돼 있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동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수동태는 목적어를 주어로 다시 말을 하는 방법이야. 나를 쳐다봐라. 니네들은 나를 쳐다봐라. 그러니까 목적어가 나를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쳐다봐지게 해줘라. 이런 표현이 되는 거지 사실은. 물론 그게 웃긴 거지. 왜냐면 한국 사람은 수동태 표현을 쓰지 않아. 한국 사람 그냥 능동태로 말하지. 얘들아 나 좀 쳐다봐지게 해줘 봐봐. 누가 이렇게 말해. 나를 쳐다봐. 이렇게 말하지. 그치. 그러니까 능동태와 수동태를 배울 때 한국 애들이 굳이 수동태를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면 한국 사람에게는 수동태의 해석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요. 여튼 그래서 수동태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주어로 다시 말할 때 바뀌어지는 말의 뉘앙스 차이야. 나는 공을 주영이에게 던졌어요. 그러면 공은 주영이에게 던져 쳤어요. 그럼 봐봐. 한국말을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던졌어요가 공은 던졌어요가 아니라 공은 던져졌어요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나는 성재에게 사랑해. 나는 성재를 사랑해요. 그러면 성재는 나에게 사랑받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의 주요한 골자를 나타내는 뜻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미묘한 뭔가의 변화가 한국말에 일어나고 있지. 그러한 변화를 수동태에서 감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를 주어로 다시 말하는 게 수동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도 쓸 수가 없어요. 그가 나타났습니다. He appeared. 그가 무대에 나타났습니다. He appeared on the stage. 이 표현에는 을르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없어. 왜요? 나타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을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말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는 목적어가 없어. 따라서 이 문장은 수동태도 없는 거야. 수동태도 쓸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그러면 수동태는 왜 사용하냐면 누군가가 내 지갑을 훔쳐갔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지갑이 도둑 맞았어. 이렇게 말해. 왜? 누군가가 훔쳐간지 알면 잡지 그놈을. 엄마 누군가가 내 가방을 가져갔어. 이렇게 표현할 때 걔가 누군데? 몰라. 그러면 그냥 우린 이렇게 말해. 가방이 없어졌네? 가방이 훔쳐졌네? 뭐 도둑 맞았네?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목적어가 당하는 동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때때로 수동태를 표현하는 거야. 유리창이 깨졌네? 이렇게. 누가 깼는지는 말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리창을 강조하고 싶을 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내 자전거가 도둑 맞았네? 이렇게. 자, 근데 내가 왜 이걸 표현하냐면 목적어가 당하는 동작을 강조하는 거야. 그런데 목적어가 당한다는 건 주어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한 거야. 누군가가 의지를 가지고 내 자전거를 훔쳐갔기 때문에 내 자전거가 도둑 맞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누군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은 사랑받는다가 되는 거야. 그런데 동작 자체가 의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동작이 있어.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I had a car. 이거는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이건 내 거라는 뜻이야. 나의 소유품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동차는 나에게 소유됩니다 라고 하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작이 가능하지 않아요. 왜요? 이건 그냥 내 거라는 뜻이야. 내 거야.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나에 의해서 소유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영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것과 비슷한 예가 뭐냐면 다인이는 아빠를 닮았어요. resembles her father. 그러면 아빠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존재하잖아. 그치? 그러면 아빠를 주어로 해서 her father is resembled by 다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사실은 닮다라고 하는 동작은
다인이는 아빠를 닮았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다인이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젠블스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의 동작은 그것이 아무리 을을이 있다 해도 수동태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당하는 동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동태 표현을 쓴다는 것은 동작 자체가 의지와 상관이 없는 동작은 역시 수동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 왜냐하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아드님 마스크 좀 벗어봐. 마스크를 하면 전체적으로 여기 이렇게 굉장히 따뜻해지거든. 그러면 쉽게 졸음이 와요. 자, 그 다음.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동태를 바꾸기 위한 기본 것을 알아야 돼. 수동태를 바꾸려면 그 문장 안에 있는 목적어는 뭐로 가는 거야? 주어로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문장 안에 있었던 주어는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꿔주는 것이지. 두 번째는 문장 안에서 동사는 앞으로 이거 끝나면 시제를 같이 설명하며 수동태를 설명할 건데 시제가 바뀌면 동사의 모양이 동사가 한 단어에서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씩 막 이렇게 단어가 늘어나. 그치? 단어가 늘어나도 기본 시제에도 역시 수동태가 다 들어가니까 수동태가 되면 한 단어씩 더 늘어나. 그 원리를 내가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이걸 알아둬야 돼.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서 동작 중에 뜻을 가진 쪽이 있어. 주된 뜻, 주된 의미, 주된 뜻을 전달하는 동작. 주된 뜻을 전달하는 동작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 반드시 be 플러스 pp로 전환해야 돼요. 이 be 플러스 pp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사랑받아 할 때의 받아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공을 발로 차지 마세요. 아니, 공을 발로 찬다. 그러면 공은 차진다. 차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있고 찬다라는 말이 차진다. 차여진다. 이런 표현으로 뒤에 끝머리가 약간 바뀌는 그 표현을 영어에서는 be 플러스 pp가 한국말의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주된 뜻을 전달하는 동작이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도 동작이 있잖아. 그래서 수동태를 바꿀 때는 주된 뜻을 전달하는 동작은 be 플러스 pp로 전환. 그리고 나머지 동작, 나머지 동사는 내려받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에 내려받기를 할 때 주의할 거는 조동사 중에서 의미가 없는, 뜻이 없는 조동사 두더지는 내려받기 할 수 없어요. 뜻이 없는 조동사 두더지는 내려받기 할 수 없음. 이것만 주의하면 돼. 그러면 사실은 수동태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뭐냐면 비동사의 모양이 제일 어려워. 이때의 수동태에서 비동사의 모양은 모두 5가지야. 하나는 그냥 비록 쓰든지, 또 하나는 비잉으로 쓰든지, 또 하나는 빈으로 쓰든지, 또 하나는 is나 am이나 are로 쓰든지, 또 하나는 was나 were로 쓰든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런데 요렇게 여기 be부터 being부터 being까지는 앞에 클루가 있어. 실마리가 존재한다는 거지. be가 있을 때는 앞에 조동사가 있고 being이 있을 때는 앞에 비동사가 있고 이때의 비동사라고 하는 거는 be, is, am, are, was, were 6개의 단어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으로 쓸 때는 앞에 have나 has나 그리고 had까지 had가 있을 때는 빈이라고 쓰는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is, am, are나 was나 were는 클루가 없는 상태에서 니네가 생각에 따라서 바꿔주는 거지. 알겠죠?